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4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바이언에게 0대4로 패하면서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이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기량으로 잘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 압박에 대응하는 양상이 너무나 불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뉴캐슬이 아스날전처럼 강하게 중원에서 압박할 것은 뻔한 상황인지라 도르트문트의 약점이 공략당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첫 대결에서도 뉴캐슬의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양상은 충분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모레이, 듀랑빌, 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지난주 포칼에서 호펜하임을 만나면서 주전들의 비중을 늘려서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리그컵에서 풀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메뉴를 격파한 뉴캐슬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스날전에서 상당히 거친 플레이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게 이런 강한 피지컬적 승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반스, 보트만, 타겟, 이삭, 토날리, 안데르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약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한 압박에 약하다는 점이고, 뉴캐슬의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전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승리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도르트문트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뉴캐슬의 승리를 기대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다음은 샤흐타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1부 3위의 샤흐타르입니다. 바르셀로나에게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승리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1차전 바르셀로나의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빠진 상황에서도 패배를 기록하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물론 2차전이 자신들의 홈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 중원이 생각보다 주전들의 이탈을 잘 극복했고 주전들의 복귀 시점을 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결장자는 코노플리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페드리와 데용이 모두 훈련에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UCL에서는 중원의 공백으로 인해서 상대의 공격 처지를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레알의 중원 싸움과도 일시적으로 우위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만큼 바르셀로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라인의 안정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자는 데용, 세르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 주전 2명의 복귀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상대의 전진을 막는 중원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애초에 샤흐타르가 바르셀로나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빠진 경기에서도 결국 체급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즈베지다와 라이프치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1부 2위의 즈베지다입니다. 즈베지다가 라이프치히의 경합과 높은 에너지 레벨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2연패를 당하는 와중에도 경합 상황과 점유를 가져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점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라이프치히의 공격진이 제법 집중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나 베르너의 복귀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독일 1부 5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기록하는 등 오펜다든 공격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베지다의 플랜 자체가 자신들이 점유율을 잡고 몰아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압박을 지속적으로 걸면서 상대의 공격권을 차단하는 양상을 만들 가능성은 제법 높게 보아야 할 듯합니다. 결장자는 비시아부, 오르반, 올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점유율과 경합 상황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공격진의 활약도 베르너나 엔테리에 복귀를 하게 되면 좀 나아질 전망인데요. 일단 지베지다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플랜 A를 잘 가동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맨시티와 영보이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맨시티입니다. 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45분만 소화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도쿠가 지난 경기에서 한 골 4도움으로 날아다녔고, 그동안 홀란드가 침묵한 경기에서 알바레즈가 보여준 UCL 활약을 생각하면 큰 누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에 중원에서 점유율을 꽉 잡아버리고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경기력에서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장자는 스테픈 데브라이너 홀란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1부 2위의 영보이즈입니다. 1차전에서 맨시티와의 경기력 차이는 컸습니다. 점유율을 빼앗긴 것이야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납득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아예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들어간 한 골도 중거리로 한 방을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인데요. 사실상 상대의 압박에 전진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 간헐적인 역습조차를 효과를 보지 못했던 셈이었습니다. 결장자는 이메리 라코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드의 부상 의심 소식도 대체자들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큰 누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차전에서 영보이즈의 간헐적인 슈팅도 대부분은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것이기도 했고 사실상 영보이즈가 맨시티에게 흠집을 내조차 못한 셈입니다. 맨시티의 완승을 예상해야 옳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AT 마드리드와 셀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4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최근에는 셀틱이나 라스팔마스 등 약체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 잦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수비 집중력의 부재인데 아무래도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아서 주전들의 소위 갈리는 상황이 잦은 것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밍에 셀틱이 주전들을 주말 경기에 쉬게 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했다는 점은 제법 부담이 될 수 있을 듯하죠. 결장자는 헤이닐두, 비톨로, 르마, 데파이, 리누, 그르비치, 데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1부 1위의 셀틱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마에다 다이젠 등 핵심 선수들을 쉬게 하면서 이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나오면서 아틀레티코의 수비적인 난조를 잘 공략하는 모습인데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라 셀틱의 득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면 후반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한 것이 사실이죠. 결장자는 메카시, 아바다, 하타테, 틸로, 웰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는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 증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셀틱이 공격진의 체력을 안배했다는 점도 아틀레티코에게 부담이 될 것이죠. 데폴이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도 생각해서 2.5오버를 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